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임명된 전두환은 1년 6개월 만에 체육관에서 치러진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런 그의 옆에는 그림자나 다름없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보안사 3인방이라 불리는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이었고 그중 허화평은 제5공화국 초기까지 정권의 실세 역할을 하게 된다. 제5공화국 초기 정권의 실세 보좌관이었던 허화평은 1937년 경북 영일군 출생으로 학창시절의 대부분은 포항에서 보냈고 육군 사관학교를 17기로 졸업했다. 육사를 졸업한 허화평은 육군 제15보병사단 수색중대 소대장, 제1공수 특전단 교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1963년 특전단에서 중위로 근무하던 시절 그는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하던 소령 전두환과 인연이 된다. 전두환의 제안으로 처음 전두환을 만나게 된 허화평은 전두환의 호탕한 모습에 선배로서 호감을 느끼게 되고 이후 그는 군부의 사조직인 하나회에 가입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둘의 인연은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에 임명된 1979년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전두환은 자신이 믿고 부릴 수 있는 하나회 회원들로 보안사령부의 요직들을 채워갔다. 그중 특검단에서 근무하던 허화평 역시 한 사람이었다. 허화평은 자신에게 제안온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 생각했고 중책을 맡은 선배를 돕는 것이 도리라 여겨 두말 없이 전두환의 부름에 응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허화평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그림자나 다름없는 비서실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들이 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한 지 7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인 1979년 10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 의해 제거되는 11.6이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고 권력에는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한 권력의 공백기에 전두환은 11.6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며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11.6 직후 허화평은 전두환의 이동 동선과 보안사가 정보기관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그리고 두 달여 뒤인 12월 12일 전두환은 하나회 세력들과 함께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정승화를 최규하의 제가 없이 연행하는 데 성공하며 군을 장악할 수 있었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12.12의 계획을 세울 때에도 허화평은 전두환의 계획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정승화의 세력인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등을 묶어 놓아야 한다는 방안들을 제시했고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12월 12일 당일에도 허화평은 전두환의 명령으로 보안사 내에서 감청을 통해 6번과 정승화의 세력인 장태환 등의 움직임을 파악해 12.12가 전두환의 계획대로 될 수 있게 했다. 결국 12.12는 전두환의 뜻대로 되었고 전국 운영 주도권은 자연스레 전두환이 쥐게 되었다. 이듬해인 1980년 전두환은 진급 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중장으로 진급했고 중앙정보부장까지 겸직하며 실세 중에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때에도 허화평은 보안사 세력과 함께 K공작 계획으로 전두환을 최고 권력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전두환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를 해산시켜야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초 보안사령부는 시국을 수습한다는 전두환의 지시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며 5월에 광주를 유혈 진압했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른바 국보위를 출범시켰다. 마침내 1980년 8월 27일 체육관에서 진행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2,500명의 선거로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허화평은 준장으로 예편한 뒤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청와대에서 일하게 되었다. 전두환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간 허화평은 정권의 기획자 역할을 했고 별관에서 근무하던 다른 비서관들과 달리 유일하게 전두환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직책만 비서실 보좌관이었을 뿐 그는 제5공화국의 2인자라 다름없는 실세 보좌관이었다. 그러나
허화평의 입지는 오래가지 못했고 차츰 전두환과의 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훗날 언론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입지를 좁혔음을 보도했다. 허화평은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와 전두환 친인척들의 권력 남용이 과하다 생각해 이순자의 새세대 유경회 창립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고, 전두환의 동서가 11대 총선에 출마함에 있어서도 전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전두환에게 자제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했던 전두환은 허화평의 권력이 지나치다 판단했고 권력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전두환이 맞춘 권력의 균형은 노태우와 자신의 신복인 장세동을 청와대로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허화평은 전두환과 다른 참모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그런 허화평이 못마땅했던 전두환은 정무 제1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게 하며 그를 청와대 본관에서 나가게 했다. 그리고 1982년 5월 단군일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인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발생하며 허화평은 본격적으로 전두환의 눈밖에 나게 되는데, 그는 장영자 이철이 사건에 당시 영부인인 이순자 그리고 전두환의 처삼촌인 이규광이 연루되었을 수가 있다며 전두환에게 처삼촌 이규광의 구속 수사와 장인의 공직 사퇴 등에 대해서 건의했다. 전두환은 자신의 가족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허화평의 말이 탐탁치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못 이겨 결국 장영자 사건을 이규광이 구속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지고만 있었다. 이후에도 허화평은 정무수석인 자신과 상의 없이 진행된 경제수석 김재익의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전두환은 사사건건 자신과 다른 참모들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보인 허화평에게 대구시장을 맡으라며 청와대에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한 허화평은 차라리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말한 뒤 청와대를 나오게 되었고, 전두환의 신임을 받던 실세의 생활에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허삼수와 함께 청와대를 나오게 된 허화평은 이후 미국에서 지내며 한 재단 연구원으로 5년가량 일하게 되었고,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인 1988년 5월 귀국해 현대사회연구소장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1992년에 있었던 제14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포항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같은 해 9월 그는 김영삼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자유당에 입당하게 된다. 하지만 1995년 12.12와 5.18 관련 사법처리 조치로 그는 구속 기소되었다. 1996년 그는 옥중에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또 한 번 포항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지만 12.12와 5.18 관련하여 8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으며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1997년 12월 사면되었다. 사면된 이후 그는 16대와 17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포항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고, 낙선 이후로는 전두환 정권에서 만들어진 현대사회연구소장으로만 살아오고 있다.